내가 성공해서 끝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업을 하더라도 쭉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냐면 그 리더 한 사람의 무능함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리 뛰어난 직원도 성장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민첩하게 학습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뭐 그러다 보면 비즈니스의 게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유한 게임이 있고 무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리더가 갖춰야 될 3가지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주제는 대표님께서 다음에 제가 출간해야 될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그래요? 세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그 영속성이거든요. 잘 나가는 리더들은 비즈니스의 게임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유한 게임이 있고 무한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리더,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리더들의 특성을 보니까 비즈니스의 게임을 무한 게임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예. 뭐 예를 들면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2년 돈 잘 벌어서 내가 성공해서 끝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업을 하더라도 쭉 이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1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고 30년, 50년 후에도 할 수 있을지까지 생각해서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제 근시안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사람 관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따지고 보면 잘 나가는 리더 20년, 30년 쭉 근속 연수를 가지고 있는 리더들의 특성을 보면 비즈니스 게임을 무한 게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요즘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한 149제타바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동그라미가 몇 개냐면 15개에 해당합니다. 제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 이 수치는 매년 2배씩 늘어나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 데이터를 CD-롬에 다 묶어가지고 수직적으로 딱 늘려보면 지구에서 달나라까지 갈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들이 쏟아지는 그런 시대에 내가 과거에 성공했고 과거에 배웠던 이 지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면 그건 뭐 미친 짓이죠. 과거의 지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롭게 스폰지처럼 이제 민첩하게 학습하는 태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더가 되면서 가져야 되는 역량이 I may be wrong. 나 역시 틀릴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정서적 민첩성이거든요. 정서적 민첩성이라는 것은 빠른 이렇게 변화 이런 사회에서 새로운 도전에 유연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그런 핵심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레스가 막 와도 허허실실하면서 이걸 과감하게 이겨내고 외부의 압박이나 갈등이 찾아와도 즉시적으로 감정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면서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개방성 부분에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어쨌거나 리더의 자리에 올라간 거는 본인의 경험이나 본인 생각들이 이제 잘 맞아 떨어졌고 그 생각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리더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과거의 경험이나 본인의 생각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나 확고함이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이 개방성의 조건에서 봤을 때 이것이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거가 뭔가 카리스마가 무너지고 뭔가 내 지금까지 성공 경험과 반대되거나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겸손해지게 되죠. 그러면 자료를 더 찾게 되고 직원의 목소리, 상대방 목소리를 더 경청하게 되죠.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줄이게 되고 좀 더 라이트한 방법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운이 탄생할 수 있겠죠. 이 개방성이라는 거는 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재고하고 재검토하고 뭔가 피드백을 들어보고 뭐 이런 차원의 개방성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이 사람이 부장까지만 했었으면은 정말 이 기업의 역사에 남을 만한 누구나 칭송할 만한 업적을 내고 평판을 받을 사람인데 리더로 승진하면서 이 사람의 평판이 망가지고 형편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역량이 부족하지만 그 자리에 앉혀놓게 되면 다양한 인사이트와 뭐 책임감과 통찰력을 갖춘 인물로 변모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망친다라는 말은 심리학적 의미로 보면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성진을 하는데 자기의 역량이 쭉쭉쭉 올라갈 때까지만 성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바닥을 쳤을 때 무능력의 한계를 완전히 드러냈을 때까지 우리는 성진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건 뭐 우리만의 조직이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직책이 바뀌고 역량이 변화가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조직에서는 그런 변화나 기회 요인, 성장 요인을 그만큼 또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없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냐면 그 리더 한 사람의 무능함으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뛰어난 직원도 성장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결국 이제 이게 또 악순환이 되면 조직의 성과를 또 갉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피터의 법칙을 저는 보면서 이제 그 김 부장의 캐릭터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 이제 그 드라마의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은 김 부장이 이제 그 통신사의 영업 사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ACD 부장까지. 네, 바닥부터 부장까지 올랐는데 네네. 그 부장에서 이제 승진을 못하고 네. 이제 상무한테 이제 까이잖아요. 네네. 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피터의 법칙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아주 전형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본인 스스로 역량이 부족한데 막 자꾸 이문을 다루고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 조직의 그 회사 대표라면 그런 분들을 승진을 시키겠습니까? 시킬 수가 없죠. 없죠, 그죠? 네. 네. 근데 따지면 그런 인재들이 꽤 많은 부분 잔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조직 문화상 바로 또 소위 갈아치울 수도 없는 그런 시대다 그쵸. 보니까 네.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런 분들을 또 계속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 조직은 계속 이제 좀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영업사원일 때는 내가 진짜 발로 뛰면서 영업만 잘해도 성과가 쌓이고 하면서 좋은 고가를 받을 수 있는데, 승진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영업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마케팅 업무를 포함할 수도 있고 뭐 인사팀 업무를 포함할 수도 있고 경영전략팀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데, 나는 영업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면은 네. 그 업무를 내가 커버할 수 없게 되면서 네. 내 무능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드러나게 되죠. 네. 직급이 낮았을 땐 내가 잘못해도 뭐내 위에 상사, 다른 동료들이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직급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쵸. 본인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면서 이제 리더 포비아의 하나의 근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영업만 하던 사람인데 마케팅 업무를 이제 포괄을 하게 되면서 마케팅적 역량이 성장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있겠죠. 있죠. 아무래도. 네. 그 말이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경우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함을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방성의 문제와 개방성의 그 이미지와 좀 같이 중복될 것 같은데, 네. 자신의 문제를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민첩하게 학습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공감하고 뭐 그러다 보면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더 상쇄되면서 조금 뛰어난 역량으로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이제 개방성이 있는 사람은 그거를 기회 삼아서 본인이 그렇죠. 더 성장하는 건데, 그렇죠. 네. 개방성이 없는 사람은 네. 거기 벽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네. 한계를 드러내고 거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낸데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뭐 과거의 성과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네. 뭐 변화가 되었을 때 새로운 자리가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힘이 아무래도 약하죠.